축구협회의 가장 큰 문제 한 가지만 뽑아줘요. 협회 전문가가 없다. 모든 분야에 있어서. 만약 이제 그 지니가 나오는 요술램프 있지 않습니까? 네. 요술램프를 두 분에게 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문질러가지고 아 요거 하나 소원을 드려드리겠습니다. 딱 이렇게. 그러면 축구협회 당장 이거만큼 꼭 바꿔달라고 얘기할 거다. 뉴 축구협회. 아 저희가 또 이 부패 토론 돌아왔습니다. 아 이 두 분하고 할 때는 언제나 든든해요. 네. 지난번에 맨유 첼시 주제를 한번. 그렇죠. 네. 제가 또 상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근데 맨유도 요새 분위기가 안 좋더라고요. 얘기들이 나오는 거 보니까 레시포드와 테나우의 그런 불화설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팽팽합니다 이거 시작부터. 사실 그래도 뭐 두 분하고 하면 편한 게 10조랑 하잖아요. 네. 고통스러워요. 토크가 어디로 튈지도 모르고 어떤 내용으로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제가 최근에 본 게 파파 리더십하고 피파 리더십. 헛물 키는 영상이었죠? 맞습니다. 예. 신나게. 갑자기 안내는 무슨 죄야? 갑자기 쏘꼬치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나온 김에 제가 오늘 이 부패 토론 특집입니다. 네. 사실 여기 P급 작전판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지금 저희 상호 형이 전력 강화 위원이 되는 바람에 거기서 뼈를 묻어라. 약간 스파이 느낌으로. 아니요. 스파이 짓을 요청하진 않았습니다. 뭐 나중에 한 정보 몇 개. 그렇죠. 나중에 큰 거 얻을 텐데 지금은 연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조금 이제 그 일을 전념하셔라 이렇게 좀 했는데 자 지금 나온 김에 이번에 뭐 대표 선임이나 협회에 대해서 이 두 분의 그냥 아주 솔직한 오늘은 뭐 자료 이런 거 없이 솔직한 한번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좀 자유로운 부패 토론 뭐 이런 느낌으로 두 분의.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큰 주제를 좀 던질게요. 뭐 디테일하게 좀 하기보다는. 그래서 두 분의 좀 생각 좀 들어보고요. 첫 번째는 자. 황선홍 감독이 임시 감독이 됐어요. 그렇죠. 그때 올림픽 대표팀과 이제 겸직이 됐단 말이에요. 야, 이 중요한 시기에 하나의 몰빵에도 쉽지 않은데 이걸 왜 겸직이냐? 뭐 이런 건데. 제가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두 분에게. 협회는 진짜로 왜 황선홍 카드를 선택했는지 두 분의 생각을 좀 듣고 싶어요. 진짜 솔직한. 협회 입장에서 왜? 그러니까 뭐 협회의 마음속으로 일단 들어가 보자라면은 그래서 그쪽 입장을 조금 대변해 보자라면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왜 이런 어려운 왜 이런 자충수가 될 수도 있는 선택을 했지? 리스크가 큰 카드죠. 잘못하면 그 칼이 자기를 향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선택한 이유라고 한다면은 그나마 그래도 이제 황선홍 감독님이 아시안 게임까지도 맡으면서 현재 그 대표팀에 있는 선수들 중에서 이제 아시안 게임 멤버들도 상당 부분 있긴 하잖아요. 뭐 이강인, 서령우, 홍현석, 정우영, 박진섭 뭐 이렇게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는 세대 교체를 조금 해야 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면서 뭐 이한범이라던가 배준호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와야 된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국대에.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조금 세대 교체를 하기에도 용이한 카드라고 생각이 들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두 경기 하는데? 정식 감독도 아니고? 뭐 그래도 어쨌건 간에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맞기에는 지금 당장 3월에 A매치 평가전이니까 3월 A매치 평가전까지 준비할 시간도 부족한데 그래도 조금은 선수들을 잘 아는 감독이 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첫 번째는 그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일단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리더십적인 부분들도 고려를 하긴 했을 거예요. 어쨌건 간에 한국 축구에 있어서의 조금 큰 형님과 같은 그런 존재감이 있긴 하니까 지금 어쨌건 뭐 그 대표팀 내에서의 조금은 마찰 같은 것들이 있었던 거는 팩트잖아요. 그건 팩트이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은 다스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가 관리를 해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그래서 홍명보 감독님이 가장 1픽에 가까웠다라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축구협회 입장에서는 그 다음이 이제 황선홍 감독님이 된 게 아닌가. 그리고 또 이제 뭐 2픽으로 많이들 거론하고 있는 게 이제 박항서 감독님인 거잖아요. 박항서 감독님과의 비교를 해보자면은 박항서 감독님은 어쨌건 간에 조금은 한국 축구에서는 떨어져 있었잖아요. 베트남에 있었으니까. 거의 2015년 상주 상무가 거의 마지막에 가깝거든요. 물론 2017년에 창원을 맡긴 했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당장 맡았을 때 선수단 이런 뭐 차출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거고 뭐 나이적인 요소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냥 작은 부분을 얘기하자면은 그런 얘기도 있어요. 지금 현재 축구협회가 돈이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하거든요. 돈이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새 감독을 외국인 감독 선임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황선홍 카드는 돈을 아낄 수 있다. 절감할 수 있다. 왜요? 현재 그 올림픽 대표 감독이니까. 올림픽을 하고 있으니까 예. 그냥 2경기만 어차피 저희랑 계약되어 그렇죠. 있잖아요. 올림픽으로. 예. 국대 2경기도 해줘요 그냥. 예. 그럼 다른 감독 데려오려면 계약도 새로 해야 되고 그렇죠. 돈도 더 줘야 되는데. 그 사단에도 다 그렇게 되고 그러는데. 아하. 자, 그럼 4가지를 얘기했네요. 예. 선수들을 잘 알고 있다. 그다음에 우리 마청으로서 약간 다독 있는데 선수단 사태를. 세 번째는 박항서 감독님은 조금 떨어져 있지 않았냐. 세 번째는 돈 아낄 수 있다. 예. 약간 좀 체계 있는 이야기를 좀 하신 것 같아요. 네네네. 방송에서 할 수 있는 얘기 이런 거 좀 한번 해주시죠. 그러니까 뭐 이제 다 그런 거 정리해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이제 축구협회가 최근에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편해서 그런 거 아닐까. 그래서 자, 본인들이 쓰기에 편하다. 예. 예, 이게 본인들이 네. 이제 어쨌든 내부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임시 감독 맡아달라. 편하게 또 부탁도 할 수 있고, 편하게 뭐 의견 전달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황선홍 감독도 편하게 일단 축구협회 내부에서 뭐 국가대표팀에 대한 뭐 자료라던가 이런 것도 뭐 쉽게 열람할 수 있고, 등등등 약간 본인들이 이제 우리 축구협회가 이제 감독을 선임할 때 좀 편하게 선임할 수 있는,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 황선홍 감독을 간 것도 이유가 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황선홍 감독이 뭐 2순위, 3순위 이것도 아니라 그냥 1순위라고 정혜성 위원장이 그냥 말을 하는 거 보면 이거는 뭐 더 고려해보지도 않고 첫 번째로 황선홍 감독을 생각하고 연락을 했다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어쨌든 임시 감독을 생각할 때 1순위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임시로 쓰기에 본인들 입장에서 편리하다. 가장 계약적으로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편리하다. 아하. 그러니까 뭐 다른 감독 찾으면 뭐 가서 얘기해야지, 그렇지. 뭐 해주세요 한번 해야지, 또 협상도 해야지, 그렇지. 여러 가지 할 게 많잖아요. 약간 편한 것도 있죠. 예. 사실 저게 팩트긴 해요. 뭐야? 그러니까 그래요? 저는 축구협회 입장에서 변호를 하자면 그쪽 입장에서 짱구를 굴려보자면 뭐 이런 것들도 있지 않을까? 격식 있는 부패톤에서 짱구라뇨. 짱구가 뭐 이상한 표현 아니잖아요. 아무튼 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오늘 부버지가 얘기했던 마지막과 지금 얘기한 결이 같죠. 그러니까 그쵸, 네. 돈을 아끼려고 네. 뭐 사실 복잡하지 않게 좀 쓰고 있던 감독이니까 그냥 2경기만 좀 해줘. 결이 같거든요. 제가 그러면 요걸 받아서 그럼 더 여쭤볼게요. 제가 네. 패너한테 그런 편리함이 음. 그러니까 쉽게 접촉할 수 있고 새로운 뭐 계약도 안 할 수 있고 이런 그런 편리함이 네. 자칫 잘못하면 두 개 다 투잡을 하느라고 하나에 집중 못해서 올림픽 예선에서 탈락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잖아요, 분명히. 그렇죠. 자, 그 편리함이 이 올림픽 예선에서 떨어질 수 있는 어떤 위험함보다 앞서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난 이게 사실 이해가 안 돼. 만약에 이 편리함이 이거보다 더 위에 있다. 네. 그러면 이거는 변수로 그냥 이렇게 그래 이럴 수 있는데 올림픽에서 떠서 본선 못 가봐. 그럼 이 편리함 때문에 결국은 자기네들이 다 날아갈 수가 있거든. 그렇죠. 근데 어떻게 네. 이런 판단을 했지? 제 궁금함 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해를 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황선홍 감독이 맞는다고 해서 이게 정말 아주 뭐 비상식적인 일이냐 이렇진 않죠. 뭐 정혜성 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연령별 대표팀 감독이 임시 감독 맡는 건 뭐 흔한 일 중에 하나니까. 근데 이렇게 황선홍 감독이 월드컵 예선을 이제 며칠 앞두지 않고 있는, 심지어 올림픽 예선을 며칠 앞두지 않고 있는 상황, 그리고 심지어 올림픽 대표팀을 잘 이끌고 있다고 볼 수도 없거든요. 그렇죠. 경기력적으로도. 맞아요. 경기력적으로 다듬을 부분이 너무 많이 보이는데 이 대표팀을 지금 잘 이끌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 발전을 해야 되는 지금 상황에 국가대표팀까지 같이 맡겨버린다. 이거는 어쨌든 뭐 축구협회가 어떤 판단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황선홍 감독에게 너무 큰 짐을 지게 하면서 황선홍 감독한테도 부담이고 우리 대표팀 입장에서도 이제 월드컵 예선, 올림픽 예선 이 두 가지를 자칫 잘못하면 다 놓칠 수 있는 그런 아주 사실은 도박에 가까운 수가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페노의 얘기는 사실 그래서 납득이 솔직히 안 된다와 대답이. 그쵸, 네. 두 번째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깊게 하지 못한 거 아닐까 이런 뉘앙스도 좀 얘기하게 됐어요. 그런 것도 약간 있죠. 예, 우리가 뭐 클린스만 할 때도 보면 깊게 생각하고 하진 않거든요. 생각보다 그렇게 깊은 판단에 의해서 선택을 하지 않더라고요.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 더 편리한 방법이 한 가지 더 있죠, 사실. 황선홍 감독까지 안 가도 정혜성 위원장이 한다. 아니 저는 그러니까 왜 그 카드를 생각을 안 한 건지 이해가 안 가요. 그건 이제 우리 축구협회가 늘상 보여줬던 건데
그 협회에서 약간 책임지시는 분들이 책임을 안 지려고 해요. 아니 일본은 심지어 러시아 월드컵 때 니시노 감독이 맡았었잖아요. 똑같은 사례지, 비슷한 사례지. 그리고 또 이제 독일도 루디 펠러가 그 나게스만 부임하기 전에 잠깐 맡았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뭐 예를 들면 협회 사람들이었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게 가장 쉬운 카드였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네. 그냥 예를 들면 뭐 전력 강화 위원장이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그 경력이 있는 협회에서 일하는 누군가 와서 내가 두 경기는 해줄게. 그렇죠. 이럴 수 있는 카드가 어찌 보면 더 편리한데. 그 전력위원회 그냥 그 내에 계신 분들도 현재 팀이 없으신 분들도 좀 계시잖아요. 그러네. 그렇죠. 위원들. 거기 위원님들 중에 한 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긴 한데. 굳이 왜 복잡하게 이렇게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황선홍 감독님 없이 이제 뭐 그 중동 전지훈련을 가야 되고 거기서 이제 친선전도 치러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다가 거기다가 황선홍 감독님이 최근 굉장히 바빴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그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선수들이. 근데 그 선수들을 데려오려면은 소속팀과의 협의가 필요해요. 차출. 그것 때문에 계속 다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배준호 선수의 이제 스토크시티도 만나고 또 이제 그 이한범 선수의 미트윌란도 만나고 그리고 또 이제 셀틱 가서 양현준, 오영규 선수까지도 얘기가 됐다라고 알고 있어요. 올림픽은 소속팀이 차출을 해줘야 되는 의무가 없습니다. 만나서 협의를 해야 돼요. 근데 올림픽 예선은 더더욱 안 빼줄 거거든요. 그러면은 팀 구성도 올림픽 예선과 본선을 따로 이렇게 짜야 되는 건데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그래도 예를 들면 김지수 선수 같은 경우는 브렌트포드에서 거의 못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면 잘 설득하면 데려올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도 협상하러 다녀야 되는 와중에 지금 와가지고 코칭 스태프 새로 또 이제 꾸려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아졌죠. 대표팀 선수단도 뽑아야 되고 또 이제 어쨌건 간에 마찰이 있었으면 거기에 대한 징계 여부도 고려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감독이 고려해야 되는 사안인데 그거 대체 이 판만 벌려놓고 이거 어떻게 수습하려고 하는지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질문이 그거였잖아요. 그런 편리함들이 있는데 그 편리함이 이 리스크를 감내할 만큼이 되느냐 안 된다고 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했냐는 거예요. 왜? 책임지기 싫은 거겠죠. 책임지기 싫다 본인이.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내가 총대매기 싫다. 그게 이제 어쨌든 우리 축구협회가 그 역사적으로도 그런 사례가 많았잖아요. 특히나 우리의 레전드들. 조금 이제 우리 축구협회에서 선수 시절 때 많이 관련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연락하기 쉽고 내세우기 쉬운 홍명보, 황선홍. 지금 이번에 나왔던 이름들도 사실 우리 축구의 레전드들인데 본인들의 약간의 이제 좀 어려운 상황들을 이제 이런 레전드들을 약간 좀 빠르게 소비하는데 좀 쓰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면도 있어요. 약간 방패. 그렇죠. 방패막이로 그냥 쓰고 욕먹고 그분들은 이제 날아가고. 계속 이제 그런 게 반복이 되니까. 이번에 사실 홍명보 감독도 이번에 만약에 감독직을 막 제안하고 막 그게 됐으면 그렇다고 생각해보면 또 홍명보 감독 욕먹으면서 시작하고. 그렇지. 이제 방패막이 역할만 하는 거잖아요. 이미 뭐 황선홍 감독도 이미 지금 약간 올림픽은 뭐 어떻게 할 거냐 이러면서 비판을 벌써부터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 축구협회가 좀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어쨌든 이것도 본인들이 자초한 상황인데 이 자초한 상황을 빠져나가기 위한 수로 우리 레전드들을 약간 좀 빨리 소비시키는 그러니까 뭐 이런 게 늘 안 좋은 팀에서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죠. AC 밀란이 대표적이죠. AC 밀란은 레전드 돌려막기를 계속했었거든요. 그렇죠. 뭐 셰더로프 그러다가 다 실패했거든요. 그 감독들 다 이제 커리어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설득력이 좀 있네. 그러니까 욕먹기 싫어서. 좀 세련된 팬들 하면 책임지기 두렵거나 싫어서. 그렇죠. 누군가를 내세워 버린다. 그리고 레전드를 내세우기가 좋은 게 그래도 어쨌건 간에 그 우상이었잖아요. 많은 그 일반 축구 팬들한테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욕하기도 조금 애매해지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방패막이로 내세우기에는 제격인 거죠, 그런 게. 자, 그러면 두 번째 큰 거로 뭐 이건 짧게 해주셔도 됩니다. 축구협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인데 이게 너무 나열하지 마시고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 한 가지만 뽑아주세요. 협회. 딱 하나. 전문가가 없다. 전문가가 없다. 모든 분야에 있어서.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그러니까 뭐 경영을 하려면 경영하는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전술 이제 전략위원회 하면 현대 축구의 트렌드를 잘 아는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 마케팅 하려면 마케팅 전문가 있어야 해야 되는데 결정을 내리시는 분들 중에 저는 그 앉아 계신 그 분야에 전문가가 과연 있느냐? 매우 궁금해요. 저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뭐 선택을 할 때 다 이상한 선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경영적으로 봐도 이건
경영인이 할 수 있을 만한 선택이 아닌데, 그리고 전력강화위원회가 할 만한 선택이 아닌데 하는 것들을 막 하는 걸 보니까 이분들이 좀 전문성은,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생각하는 약간 이제 본인들끼리 이제 어쨌든 끌어당기고 이제 앉아 있고, 그리고 약간 이제 그냥 좀 이제 시간 그냥 앉아만 있는 그런 자리가 전 너무 많다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제가 이제 요즘 구단에서, 축구팀 구단에서 일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네. 저한테 물어봐요. 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팀에 최근에 뭐 근래에 사람들 뽑는다고 했던 모집 요강이 있을 거다. 찾아봐라. 그러면 만약에 뭐 재무 파트, 경영 파트, 인사 파트, 잔디 관리 파트 이런 게 있어요. 그럼 거기서 요구하는 전문적인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쵸.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인사 파트야. 뭐 그러면 사람 다루는 배치하는 이런 조직이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내가 축구를 잘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거기는 인사 전문가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네. 그렇잖아요. 재무 파트, 거기 돈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나 축구 좋아하니까 거기서 일하려고가 아니야. 안 뽑아줘. 재무 능력이 있어야 돼. 그죠? 돈을 보는 그쵸.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많이 들어가고 싶으면 그 콕 찍어서 재무 파트에 들어가고 싶으면 재무 공부를 해라. 경영이 들어가고 싶으면 경영 공부를 해라.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거기서 꿈을 키울 수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만큼 협회가 되게 다양한 조직들이 있는데 네. 각 요소마다 전문적인 능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전문가가 없는 시대다. 네. 그런 느낌이 좀 들죠. 공감합니다. 예. 한 가지. 저도 저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 묻어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엮여서 얘기하자면요. 권력이 너무 집중되어 있다. 권력이 집중. 그러니까 조금 전문가들이 있고 거기에 권력이 분산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각각 본인들의 파트를 전담적으로 해야 된다. 이게 너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회장이 눈치만 너무 본다. 그렇죠. 그리고 회장이 모든 정권을 쥐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면 회장님 좀 결정해 주시죠 이렇게. 그렇죠. 자기의 그런 식이 되죠. 책임이나 자기 역할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 최종 결정은 결국 회장이 다 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현재 요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조금 바뀔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담을 해주고 그리고 시스템이 구축돼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의 발전되는 게 바로 이제 분담을 해주되 권한도 주자는 거죠. 그렇죠. 권한 주고 그 권한 준 만큼 많이 못하면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나눠주는 거 없이 그냥 위에서 몇 명만 해서 쭉 뿌려주는 방식이니까 밑에서는 의욕도 없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결국 위에 올려서 결제받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게 문제라는 건 거죠. 좋습니다. 세게 얘기하시네 두 분. 전문가가 없다? 회장이 문제다. 그렇게 되는 건가요? 회장이 문제다라기보다는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네. 제가 요렇게 요거는 요렇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에게. 만약 이제 그 지니가 나오는 요술램프 있지 않습니까? 네. 요술램프를 두 분에게 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문질러가지고 요거 하나 소원을 드려드리겠습니다. 딱 이렇게. 그러면 두 분은 각각 난 축구협회 당장 이거만큼 꼭 바꿔달라고 얘기할 거다. 아니면 이거 하나 꼭 만들어달라고 얘기할 거다. 그 요술램프에 나온 지니. 만들어달라. 만들어달라, 바꿔달라. 뭐든지 협회에 뭐 하나 무조건 이뤄주는 거야. 뭘 하겠습니까? 누구부터 하시겠습니까? 뉴 축구협회. 이거 어디 저 이상한 어그로 끄는 이런 데서 새로운 축구협회 만들어진다 그래가지고 뭐 유럽도 똑같잖아요. UEFA 마음에 안 든다. 슈퍼리그 만들겠다. 새로운 단체. 새로운 단체. 우리를 대표하는 새로운 단체 만든다. 이거 똑같잖아요. 뭐 우리도 뭐 저는 그런 게 필요하다. 그 피파에서 진 게 안 때리나? 새로운 협회 만들면. 근데 그만큼 싹 바꿨으면 좋겠다는 의지죠. 그쵸. 물론 이제 그 축구협회에 계시는 분들 중에 정말 유능하고 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수가 저는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결정권 가지신 분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새로운 축구협회라고 하는 건 그만큼 완전 환고탈퇴해야 된다. 통째로 털어서 바꿔야 된다. 그렇죠. 그런 의미로. 저도 그러니까 사실 총체적 난국이어가지고 고쳐야 될 게 너무 많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실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뭘 해야 되냐? 이거 할 걸 왜? 아니 다 바꿔야 된다. 이거 그러니까 아주 좋은 방법을 얘기했더라고요. 국적을 바꾸세요. 내 국적을 바꿔달라. 일본으로. 일본으로.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세요. 그래서 그 나라 협회를 차라리. 그러면은 모든 게 해결된다고. 근데 두 분이 하나만 바꾸라고 하면은 진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이 결이 같네. 통째로 바꿔야 된다. 근데 그쵸? 통째로 바꾸는데 우리 패너는 통째로 협회를 바꾸자는 거고 우리 부버지는 통째로 나의 국적을 바꿔야 된다. 조국을 어떻게 버립니까? 그건 농담인 거죠. 조국을 버린 겁니까? 농담인 거죠. 전 그러니까 이 실장님께서 그렇게 근데 좀 그러니까 이게 가장 쉬운 해결책이긴 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제가 이제 회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많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좀 고생도 하셨잖아, 솔직히. 그럼 이제는 진짜
저희가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새롭게 한번 해보는 것도 좀 괜찮지 않나? 그러면 새로운 축구협회 사장이 바뀌는 거니까.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좀 되는 건 아닌가? 제가 궁금해 찾아봤어요. 3선 할 때 어땠나? 네. 지금이 3선하고 이제 다음 1월이 4선. 그렇죠. 3선 할 때는 단독 입후보를 하셨어요. 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경쟁자가 없었어. 그 전 재선할 때는 보니까 100명이 좀 넘었더라고요. 106명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선거인단이. 그래서 나름대로 거기서 투표를 했어요. 그 숫자도 적긴 하지만 투표를 했거든. 3선 때는 그런 것도 없이 없어. 그리고 이게 단독 입후보하면 저거라며요. 뭐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찬반 이런 건가? 거기에 결정적 하자가 없으면 그냥 가는 그냥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예요. 결정적인 하자만 없으면 뭐 범죄 이런 거 없으면 뭐 이상한 거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이 큰 조직이고 예전에도 후보가 많았을 때도 사실 뽑을 만한 사람이 없었던 게 그렇긴 하죠. 저는 그래서 조금은 축구인 중에서 조금은 명망 있는 분이 한 분이 좀 나서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긴 하거든요. 물론 뭐 조직하려면은 자기의 새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있긴 하지만은 좀 총대를 메고 나서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긴 한데 그게 아직까지도 계속 안 이루어지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충격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얘기했던 아까 뭐 수장에 대한 문제, 너무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 전문가가 없다 이런 것들을 하려면 사실 뭐 그러면 누군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시스템과 체계 얘기할 수 있는데 결국 그걸 바꾸는 건 사람이 하거든요. 그렇죠. 저도 달순에 한번 해보니까 우리 경쟁력이 어디서 나오나 봤더니 사람이더라고요. 사람이 이 방송 만들고 콘텐츠 만들고 시스템 만드는 거지 뭐 어디서 갑자기 AI가 만들어주나? 그렇죠. 그리고 시스템이 구축되면은 사람이 또 거기에 맞게 들어오게 되고요. 그렇죠. 계속 바뀌는 거죠. 거기에 맞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협회 사람의 핵심은 회장 같거든 아무래도. 그래서 그동안 고생하셨잖아. 그래서 좀 그게 누구든지 좋겠어. 한 번에 성공할 거라 생각하진 않는데 몇 번 도전하고 새롭게 몇 번 해보면 또 새로운 게 약간 새로운 피도 좀 이렇게 막 되지 않을까? 수혈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저도 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약간 그 회장을 견제할 수 있는 뭔가. 그치. 그게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축구협회 그게 맞아요. 없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이제 뭐 회장을 뭐 이렇게 책임을 물어서 내릴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시스템이 있다거나. 그런 게 아예 없으니까 임원회의 때도. 우리 이번에 그 아시안컵 끝나고 회장 얘기는 한 번도 왜 임원회에서 안 하고 클린스만 얘기만 주구장창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피드백을 해서 회장이 뭐 회장도 평가를 받고 이런 시스템이 아예 없기 때문에 뭔가 회장도 이제 그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내부적으로도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이제 전력강화위원회라던가 뭐 이런 데도 이제 상임위원이 한 전 반반 정도 돼야 된다라고 보긴 하거든요. 지금은 다 거의 물론 이번에 조금 바뀌어가지고 겸직이 아닌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이전에는 다 겸직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표팀에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반 정도는 그가 다양한 그 축구계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그런 목소리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자 축구계라던가 아니면 유소년계라던가 뭐 이런 것들은 필요하긴 한데 목소리 들어야 되니까. 근데 상임이 절반 정도 있어서 그쪽에서 이제 자료들을 넘겨주고 서로 이렇게 의사소통이 되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좋은 지적이에요. 예전에 프로축구연맹 K리그가 그 이사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냐면 전원이 그냥 구단 쉽게 얘기하면 단장들이었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사회가 거기 안에 모든 어떤 정책 규정 같은 걸 다 결정하거든요. 근데 저 단장들만 있다 보니까 다 구단의 이해와 요구만 받아들이는 거야. 우리 잘 되는 거. 선수에 대한 생각도 안 하고 무슨 뭐 다른 스폰서에 대한 생각도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이게 뭐 이런 조직이 다 있냐라고 그래가지고 요구를 해서 어떻게 했냐면 구단을 대표하는 사람 한 2-3명, 그다음에 법조계 전문가 1명, 마케팅 전문가 1명, 뭐 또 방송 전문가 1명, 이런 사람들이 와서 진짜 전체적인 K리그의 산업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걸 집행하고 결정할 수 있는 진짜 이사회를 만들자서 변화했거든요. 협회도 그거 논리거든요. 그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와서 진짜 이사회답게 논의해야 된다. 좋네요. 어쨌든 두 분은 지금 이 정도면 반 축협파로 이제 찍히시는 겁니다. 뭐 이미 찍히지 않았을까요? 이미 우리 달수 위원님이 박 의원님이 먼저 반반반 축협파로 지금 이미 수장 아닌가요? 수장? 언론의 대표자로 지금 나오고 수계라뇨. 그 무서운 말을 수계라뇨. 근데 오늘도 역시 이 두 분과 함께 이야기하면 역시 내용이 좀 있고 고민해볼 내용이 있어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다음 주에 또 한번 시간 되실 때
더 요런 거 말고 좀 재밌게 좀 했으면 좋겠어 이제. 유럽 축구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축구 얘기 좀 우리 K리그도 개막하고 우리 K리그나 축구 얘기 합시다 이제 다음에. 자, 고맙습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